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진 씨, 네. 오늘 이렇게 영상실록 오늘 N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야, 이 제목을 보니까 제가 진짜 와 어마어마한 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과거 실제 실록을 보면 정말 세세한 것들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조예진이라는 왕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치면 이 무자비한 조예진이라는 왕이 하인의 목을 세게 쳤다. 네. 조예진이라는 왕이 이 욕을 그냥 세게 했다. 아니, 잠시만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담겨 있는 게 실록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예시라지만 그런 예시까지밖에 없나요? 참 속상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현대 와서는 그런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지나간 오늘 날짜의 뉴스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정보를 보시고 또 약간 미래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바꾼 사건들의 기록, 유명 인물들의 출생, 그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오늘의 과거 뉴스를 모두 모아서 여러분의 실용적인 라떼 뉴스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그 시작 12월 10일 오늘의 뉴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노래 명곡이죠. 여기는 이제 밥 딜런이 아니라 밥 빌런. 빌런. 빌런이에요, 저? 네, 야. 빌런이네요, 빌런. 아니 근데 밥 딜런을 아시네요? 당연하죠. 얼마나 명곡 가수인데요. 12월 10일의 뉴스는 이분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정말요? 혹시 이분 생일인가? 예리한 접근. 하지만 틀렸고요. 밥 딜런이 받은 수많은 상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바로 그 상, 바로 노벨상입니다. 2016년에 가수가 아닌 시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죠. 바로 그 노벨상의 시작이 바로 1901년 12월 10일. 1901년이라면은 지금 보자 120주년? 아우, 셈이 빠르시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시상식이 바로 오늘인데 매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수여하는 노벨상은요.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은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바로 이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으로 당시 다이너마이트 사업으로 유럽 최대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는 전쟁도 많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전쟁이나 이렇게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죽음을 앞둔 알프레드 노벨은 과학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며 유언을 통해서 노벨상을 만들 것을 당부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그의 기일인 12월 10일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첫 해 수상자들이 받은 상금은 약 15만 크로나로 당시 스웨덴 대학 교수 1년 수입의 약 25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금이 지금 분야당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의 기금 이자로 그 상금들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세한 심사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하신 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 어렵네. 어려워요. 이분 맞아요. 생각하시는 어려워요. 그분이 바로 받았습니다. 새천년 첫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전에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등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아니 이게 한국인 최초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 후로도 한국의 노벨상은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들떴을까 싶어요. 아우, 그럼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21년 전 수상한 노벨 평화상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이번에는 2012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0일의 주인공은 바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투수였던 류현진 선수는 이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동안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적이 있었지만 류현진 선수의 경우 한국 프로야구 현장에서 뛰던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날 류현진 선수는 계약 기간 6년에 약 390억 원의 금액을 받고 이적하게 됐는데요. 근데 LA 다저스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전성기를 보낸 곳이라서 국민들이 더 친숙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토론토로 좀 이적을 하긴 했지만 정말 류현진 선수 또한 이 LA 다저스에서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제가 경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1년 뒤인 2013년으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유행했던 일련의 사회운동 안녕들 하십니까는 한 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대자보는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철도 민영화, 밀양 주민 자살 등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청년들에게 하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묻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붙인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자보가 이후 SNS를 통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퍼졌고 연이어 전국의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여지게 됐는데요. 아, 이게 SNS를 통해서 퍼진 거군요. 네. 이후 이 작은 사회운동은 BBC에도 소개됐고 여러 패러디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진 씨. 네. 이렇게 12월 10일과 관련된 이 놀라운 그런 발견부터 또 위대한 업적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